자, 그런데 조 변호사께 한번 여쭤보죠. 지금 상황을 보면요. 제가 오전에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국무회의는 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저희가 전해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을 때 국회에서 즉시적으로 해제했고요. 이런 법리적으로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피해간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형식적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을 봐야 되죠. 그 심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에게 얼마나 충성해온 분들입니까? 그런데도 저렇게 극렬하게 반대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형식적 절차로서의 심의위원회 과정이 아무 의미 없는 실체적 위헌 위법이 분명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국회 통보 절차가 없지 않았습니까? 헌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이 실체적 사유, 절차적 부분 둘 다에서 헌법 77조를 위반한 위법이 분명합니다. 그 심의 과정을 거쳤다는 이유로 절차적 위법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그 당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조차 없이 무조건 밀어붙인다는 생각으로 지금의 이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국회 안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도발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가득합니다. 이게 탄핵 절차를 통해서 아직까지 이틀의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저 생각을 바꾸고 이게 무리했구나.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됐구나라고 하면 나와서 입장 표명을 하거나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진짜 이게 상황이 종료됐다고 볼 수 있는. 직접 전해 들으신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냥 언론이나 이런 것 통해서 흘러나오는 얘기인데요. 이제 그러한 우려가 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어쨌든 탄핵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지만 국회 안은 여전히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추가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계엄을 다시 계엄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제 야당 지도부도 이제 그런 주장을 좀 펴고 있는데 강전애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부분도 대통령께서 좀 말씀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럴 리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실상 어저께 저녁 밤에 10시 반에 갑작스럽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아직도 마음을 놓지 못하시는 부분들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 지금 헌법에서는 계엄을 선포할 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회의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아직 통고 온 것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혔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통고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지만 이 절차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계엄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으로 사실상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예. 방송으로 이야기한 것을 통고로 볼 수 있는가. 물론 법 해석에 문제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애매하기 때문에 어제 국회에서도 통고가 오진 않았지만 일단은 본회의에서 여기에 대해 의결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전체적인 상황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시 비상계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리고 지금 계엄군이 왜 들어갔는가 그리고 김용현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 있어서 계엄이라는 게 없을 것이고 지금 만약에 계엄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도 민주당이 지금 과반인데 이거 금방 해제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 나왔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용산에서는 어느 정도 입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 그것을 밝히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총리 공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 그리고 용산 참모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셋이 모여서 비공개 회의를 했고 그것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어왔었거든요. 자, 그런데요. 일단은 지금 앞서 이제 김진희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지금 그러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 것인가 이 방안들을 아마 논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회의에서.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자, 우선 첫째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제가 판단할 때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대통령이 상황을 설명을 한들 대통령이 이미 저질러놓은 엎질은 물이 어떻게 다시 담길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다음으로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포를 하는 것을 대통령 바로 옆에 있는 대통령실의 주요 참모들도 몰랐다. 국정의 동반자인 여당의 지도부도 몰랐다. 대통령이 국가의 위기 상황을 선도적으로 나서서 수습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잘못된 반헌법적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을 하고 국제신용평가 회사들이 한국의 이제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국내 경제가 휘청거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위기를 수습을 해야 되는 대통령이 자신이 잘못된 판단으로 오히려 위기를 조성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니 대통령실과 지금 이 집권 여당이 협의를 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계엄법상의 행정과 사법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감사원장 탄핵이라든가 검사 3명 탄핵이라든가 예산안 감액 같은 것이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임에 틀림이 없는 중대한 잘못이지만 그것이 행정과 사법 기능의 일부 훼손이지 그것이 어떻게 행정과 사법 기능의 전면 마비입니까? 계엄법에 따라서도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절대적으로 충족하지 않았다. 그리고요, 지금 여당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봐야 됩니다. 만약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게 돼서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지금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어느 쪽에 쓸 것인가. 가장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아까 이 국민의힘이 탄핵 소추에 단일 대오를 형성을 해서 반대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지금 현재의 상황과 심리를 잘 보세요.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란죄 문제를 묻는 질문에 아니 이게 무슨 내란죄입니까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어요. 상황을 지켜보겠다. 야당이 무슨 논리로 얘기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시사고 여당 내의 분위기를 상당히 나타내 주는 걸로 보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발언 때마다 한 말이 뭐였어요? 국민의 뜻, 국민 눈높이, 민심. 아니 이번에 어젯밤서부터 많은 언론 보도가 있고 시민들의 반응이 다 있고 이랬습니다만은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저는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한동훈 대표는 어제 당일 밤에도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국회 본청으로 가서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반대를 했지만 벌써 18명이 이탈을 해서 해제 요구에 참석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현 상태로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구나. 대통령실 다 사퇴하고 내각 다 사퇴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면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논리로 갈까요? 이게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위험한 상황이어서 대통령의 계엄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린 탄핵소추에 반대한다. 이런 결정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켜보면 알겠지만 친한계가 가세를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예. 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앞으로 지금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 갈 것인가 이 부분 굉장히 좀 나라 밖에서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언부터 해제까지 그리고 지금 상황도 전 세계 외신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긴급 뉴스로 밤사이 상황도 타전을 했고요. 국제사회도 지금 우리 계엄 사태, 이번 사태를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십 년간 국민들이 쌓아놓은 이 경제 성장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국격, 위상,
또 K 데모크라시라고 일컬을 정도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도 이전에 선진국이다. 프랑스보다도 민주주의 지수가 더 높게 평가되는 이런 대한민국에서 야밤에 총칼에 의한 극악무도한 쿠데타, 진위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 또 무장 군인이 의회를 난입해서 체포하려 했다 하는 그런 의혹을 받는 것만큼이라도 대한민국의 국격이 상당히 지금 손상을 입었는데, 그러나 국민들이 해명했고 동의했고 지지했고 그래서 국회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일종의 명예혁명을 우리는 어젯밤에 이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다소 어제 오늘 정시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주가도 요동을 치고 환율도 올라가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타격을 지금 입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나 남아있는 그 내각이 경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정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인데, 그러나 저는 며칠 있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민들의 이 민주 역량이 얼마만큼 되는가를 온 세계에 다시 한 번 더 밝힐 수 있는 또 다른 나는 이 위기 속에서의 기회가 올 것이다. 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성숙된 역량을 온 세계에 다시 보여줄 수 있는 길은 질서 있는 탄핵,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탄핵 절차에 국민의힘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국격을 위해서라도 동참을 해야 된다. 여기서 친한이 어디 있고 친준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정말로 아까 우리 김진 논술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다음에 선거에서 명함이라도 내밀 정도의 정치적 맥락을 유지하려면 여기서 자꾸 우면하면 안 된다. 이미 탄핵은 성립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8명의 국민의힘 의원만 동의를 하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 가서 물론 6명이 지금 9명을 채워야 되지만 탄핵 그 헌법재판소 그 결론이 이미 내란죄나 모든 것이 위헌적이었다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나 있을 거라 봐지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 난국을 정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국회의 원래 기능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고 또 한국의 정치가 새롭게 국민 통합의 정치, 국민을 우선하는 정치, 민생에 전념할 수 있는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여당도 동참해야 앞으로의 정치적인 맥락과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명심했으면 좋겠고, 저는 한 가지만 외신에서 이런 지적이 있던 보도를 봤는데요. 왜 그러면은 이렇게 무모한 내란을 군대를 동원해서 했을까? 다 보도도 됐습니다만 충안파라인 계엄을 대통령께 건의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모두 다 충안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김용현, 이삼민 장관 모두입니다. 그리고 국군의 정부를 통제하는 국군 방첩 대장 또 충안고 출신이었다. 이미 여러 차례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 속에서 반국가 세력으로 대통령은 강조하면서 뭔가 분위기를 잡고 또 실제로는 군대 이런 계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치환 총수들을 다 본인의 라인으로서, 그래서 비선에 의한 이런 그 진위 쿠데타 시도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반란 이 수사의 핵심은 이 비선, 쿠데타를 일으킨 비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초점이 맞춰져서 성과를 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수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통령과 이제 국방장관 등을 또 고발하는 조치를 또 다른 축에서 좀 추진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이미 고발장을 국수본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주당 안에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제 수사 의지가 중요하죠. 이제 경찰이 어느 정도 수사를 할 것이냐, 또 직권 남용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검찰의 수사 의지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적어도 어제 상황에서 발생한 그 법률 위반, 그러니까 내란죄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이 범죄 사실로 확정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제 그게 고발장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이 신속히 수사에 나서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탄핵 절차와 관계없이 형사적 책임까지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 대상은 대통령부터 국방장관 또 계엄사령관 또 관련해서 어제 군을 출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 행위 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제출된 고발장의 범죄 사실을 좀 충실히 살피고 신속히 수사해서 더 이상 이런 혼란이 계속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강전혜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과도했다라고, 과도한 수단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왜 비상계엄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협치를 하자라고 계속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과정을 거친 이후에 그 이후에도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 그때 탄핵 소추를 발의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우리 국민들께서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맞았는데 바로 오늘 탄핵을 발의하겠다? 저는 민주당 역시도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통령께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었다라기보다는 정무적인 판단에 있어서 미스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반대로 봤을 때는 탄핵이라는 것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완전히 100%가 아닌 상황에서 탄핵을 진행을 한다면 그것 역시도 저는 내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가가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혼란스러우신 상황에서 민주당이 다음번에 수권 정당을 원한다면 여기에 있어서 국민들을 먼저 다독이고 그걸 여권과 함께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 뭐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큰 성과로 내세워 왔던 것이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주요국 정부에서도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언론들은 미국 정부가 내놓은 입장을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김경수 특파원 보도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한국의 비상계엄령 해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만장일치 해제 결의안 통과 이후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령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공동의 원칙에 근거한 한국 국민과 한미 동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도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고도 전했습니다. I also want to just underscore that we have every hope and expectation that any political disputes will be resolved peacefully and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law. We'll have more to say as the situation develops.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루비오 상원 의원은 인터뷰에서 계엄령 선포를 한국 내부의 문제라면서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역동적 민주주의가 있다며 그들은 입법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NSC 관계자는 이번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사전에 통보를 받았냐는 KBS의 질의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예, 김진희 의원님. 또 이제 정부에서 계엄령을 발령하면 또 주한미군과 이제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예. 아니 전작권, 예. 전작권에 관해서 미국 주한미군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제 1980년에 전두환 장군이 계엄령을 선포를 했을 때, 예. 그때 이제 광주 이 상황을 진압하기 위해서 병력을 동원을 할 때 주한미군 측, 미군 측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계엄 업무, 계엄 사무를 위한 제한적 병력의 제한적 동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슨 폭동 사태를 진압하거나 아니면 전방의 군사적인 충돌 상황에 대한 어떤 군사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한미 간의 갈등 현안이 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다만 어떤 우려가 있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를 강조를 했던 근원이 한국은 미국과 함께 민주주의를 공유를 하는 가치 동맹이라는 거였거든요. 미국 내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오냐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100% 국가인 줄 알았는데 간밤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마셜로라고 하죠. 마셜로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완전히 이제 반민주적인 상황으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황이어서 한국의 민주주의도 상당히 삐걱대고 불안하구나라는 것이 의견이 확산이 되면 그러면 한미동맹에도 약간의 금이 갈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는 한 달 반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외교 정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좀 집중하기에는 지금의 전국이 너무 큰 혼돈에 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탄핵소추안이 이제 윤 대통령이 앞으로 2, 3일 안에 하야하지 않으면 가결을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권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인데요. 최인호 의원님. 네.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또 얼마만큼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참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과연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리더십이 발휘될 것인가. 아마 그런 점이 아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한 가지는 헌법재판소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나면 이제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는 6분의 헌법재판관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총 9명 중에서 6명으로 가지고는 새롭게 위헌 심판, 탄핵 심판을 할 경우에는 6명으로는 심리를 못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그러면 7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3분이 이제 공석인 상태에서 그럼 이 3분의 임명 절차, 국회에서 추천하고 임명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문제 때문에 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파악한 결과 이런 그 사태가 전혀 예견되지 못한 며칠 전부터 여야의 원내 지도부 대표들이 지금 3분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데서 여당 1분, 야당에서 2사람, 2분을 추천하는 걸로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 하는 그런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로부터 180일 안에 다 심리를 끝내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 3분의 공석인 헌법재판관에 대한 추천과 임명 절차도 밟아야 될 것이고 만약에 대통령이 국회와 여야 합의해서 추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안 하는 경우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국민들의 마지막 남은 저항권이 발동될 것이다. 또 국민의힘의 여당조차도 여야 합의로 추천되는 헌법재판관을 과연 대통령이 거부해서 되겠는가. 그래서 그것도 될 것이라 보고요. 만에 하나 하야를 하게 되면은 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게 되죠. 그러면 총리가 바로 적극적으로 임명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 또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국회 국방위원회가 내일 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국방장관을 출석하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장관이 출석하게 되면 계엄 선포를 하게 된 그 과정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했던 얘기로 또 돌아가 보죠. 조기현 변호사님. 자, 일단 그 헌법재판소로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나요? 대통령이 자진 이제 야권에서 요구하는 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결국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빠르면 12월 6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이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게 될 텐데요. 예. 1차적으로는 헌법 77조에 있는 이 실체적 사유에 해당되느냐.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실체적 사유는 없었기 때문에 그 자체 위반이고요. 절차적으로 국회에 통보하지 않은 위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포구령 1호에 있는 정당활동 금지. 그래서 실제 이 계엄군을 투입해서 하려고 했던 행위가 국회의장 또 여당 대표, 여야당 대표를 체포함으로써 이 국회의 해제 결의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확인된다고 하면 이게 바로 내론죄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군을 동원할 때의 직권 남용, 내란죄, 헌법 위반 등의 사유로 보면
명백하게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법과 헌법 위반이 있기 때문에 탄핵 심판 절차는 물론 이분의 심의를 다 하게 되겠지만 이미 어제 발생했던 비상계엄 사태만으로도 탄핵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강전혜 변호사님. 네. 예, 지금 아까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의 어떤 폭거, 탄핵과 뭐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무적으로 어떤 윤석열 정부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한 부분이. 근데 이것에 대해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가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볼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개헌법에 있어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여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일부의 뭐 지도층이기는 합니다만 기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탄핵이 되어서 업무 정지가 된 것이 이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헌법재판소에 가면은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라는 것은 헌법보다는 개헌법에 있는 규정이고 또 그것은 거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 국회에 통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오늘 새벽에 있어서 본회의 과정에 통고가 오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대해 의결한다는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하자는 치유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국가 비상사태 그리고 이게 현저히 곤란한 상황인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었던 민주당이 국정을 마비시킨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일단은 그 대통령이 탄핵 해제를 하면서도 이제 국가 기능이 마비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계엄 선포를 할 사유, 그 사유를 충족시켰는가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될 거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또 탄핵 사유가 될 것인가 이건 또 다른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만약에 거기에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그리고 중대한 위반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은 정무적인 판단을 지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을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는데 아마도 좀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계엄군이 왜 진입을 했는가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포고령 1호가 과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질서 유지라고 말씀드렸던 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여기에서 아무런 뭐 의결을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이었던가 이 부분에 만약에 어떠한 증거들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좀 불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나눈 이 쟁점들이요. 이제 야권에서 이제 탄핵안을 이제 처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가 되죠. 그렇게 되면 여야의 어떤 그 지금까지 어떤 그 다 대립해 왔던 그런 사안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이번에 이제 계엄 그 사태 이후에 이제 또 벌어진 또 다른 그 쟁점들에 대한 그 공방도 벌어질 수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오늘 예상되었던 검사와 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모든 것이 다 이제 연기됐지 않습니까? 감사원의 편파 감사, 부실 감사, 검찰의 어떤 편파적인 수사, 야당 탄압적인 수사, 이 모든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 그러면은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에 의해서 직무가 정지가 되면 헌법재판소의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럼 이제 총리가 대행을 하게 되는데 자, 대통령 때문에 생긴 이 모든 그 국정의 어떤 파탄이라든지 파행적인 국정 운영 이런 것은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올 가능성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장의 탄핵이나 검사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뭐 유보를 하고 우선 우리가 정상적인 헌정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민주주의도 회복하고 그 행정부의 여러 가지 이 내각들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서 경제도 다시 하면 빨리 정상적인 회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런 그 최근에 계엄령 선포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전국 현안들은 일단 더 뒤로 미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전국을 이끌어가는 데서 여야의 합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도 저희 당 지도부가 탄핵에 대해서 동참하자라는 여러 가지 뭐 공개적이고 또 비공개적인 아마 대화가 있을 걸로 보집니다만은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도 이 위기 속에서도 여야가 있으면서 티격태격하고 정쟁으로 하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당략적인 뭐 이런 것으로 비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면에서 좀 대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한 시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계엄 사태가 벌어지면서 민주당도 그동안 이제 탄핵 공세, 뭐 탄핵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 대여 투쟁을 강도 높게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원내 전략을 원점부터 재검토해 다시 세우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동안 정치권에서 이제 전국을 뒤흔들었던 또 하나의 이슈의 축은 야권 지도자들의 그 사법 리스크였지 않습니까? 조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번 상황,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조국 대표 재판도 이제 다음 달에 있죠? 이번 달에 있나? 이번 달에 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뭐 조국 대표 12월 12일 날 대법원 선고가 있고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대통령 탄핵 추진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아마 그 재판이나 사법 절차 일정은 일정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되고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 여하에 따른 정치 일정이 또 새롭게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 적어도 지금 오늘의 상황에서 이후에 두 야당 대표와 관련된 재판 일정이 이 상황으로 해서 바로 영향을 받거나 조절이 되거나 뭐 그럴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고요. 내일 모레 이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에 정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강전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다음 주 목요일에 이제 대법원 선고가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재판을 받고 있고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만 당장 또 뭐 몇 달 안에 선고가 나올 것은 뭐 예상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냥 본인이 재판을 그동안 받았던 것처럼 받아 나갈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의 어떤 스탠스가 달라진다기보다는 지금 주말에 집회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지금까지는 김건희 규탄 대회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뭐 이번 주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관련한 규탄 대회로 변경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집회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사람들이 집회에 더 많이 참여할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면 반사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을 내려놓으면서 강하게 나가는 모습들을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 상황도 이제 언론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텐데, 자, 일단 김경수 전 경남지사, 야권의 잠룡으로 좀 분류되는 인사 중 한 명이죠. 급거 귀국을 할 거라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자, 김진희 의원님, 향후 야권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탄핵소추 표결에서 국민의힘에서 몇 명이나 이탈하느냐가 중대한 변수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했던 18명을 넘어서 한 30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소추에 찬성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여야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탄핵 심판에 걸리는 한 5, 6개월을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의 여야 정치권과 한국 사회가 그것을 용인하고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이. 매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촛불 집회가 열릴 겁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보다도 훨씬 더 명백한 탄핵 사유가 돼요. 어떻게 해석을 하든 이건 뭐 정무적인 판단이다, 정치적인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런 거다, 이렇게 아무리 그런 시각으로 봐도 명백하게 대통령이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어떠한 비상사태도 아닌데 무리하게 강압적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포고령 이래로 국회에 군사 병력을 투입시켜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 이것은 현재까지 드러난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이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많은 국민들의 판단과 시각과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언론에 계속되는 여론조사로 나올 텐데, 자, 그러면 대통령 자신 사퇴 찬성 여론 예를 들어서 뭐 70%가 넘는다. 대통령 기업령 선포 잘못 80%가 넘는다. 막 이런 상황, 매일 촛불 집회가 열리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지켜보겠다. 과연 대통령이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 대통령의 자진 사퇴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이 사태를.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 이제 어떤 중요한 변수가 생기냐?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압력에 버티지 못하고 조기에 자진 사퇴를 하게 되면, 그러면 대통령 선거일이 결정이 됩니다. 조기 대선에 들어가게 돼요. 아마 한 6개월 후 정도 되겠죠. 대통령 선거일이 결정되고 양당이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전부 다 연기할 겁니다. 개인적 주장을 좀 많이 하시네요. 아니, 미국처럼. 아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대통령 후보가 야당의 제170석이 넘는 제1야당의 과반수의 대표가 대통령 후보 경선에 들어가는데 사법부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한국의 사법부도 특히 1심 한 번 유죄, 한 번 무죄 났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대단히 사법부도 정치적인 상황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위축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축 플러스 이미 조기 대선이 만약에 기정사실화 돼버리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 여부고, 김경수 전 지사 들어오고 김부겸 전 총리 출마하고 김동연 경기지사직 포기하고 출마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민주당 사정은 사정대로 경선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탄핵소추 결의에 과연 찬성표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는 많이 달라질 걸로 봅니다. 일단 뭐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들어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어떤 시나리오,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확실한 탄핵 공세에 불을 지폈습니다. 야권은.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상황, 김경수 전 지사가 뭐 급거 기욱한다는 얘기 들리고 비명계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좀 너무 앞서간 관측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건 뭐 앞서갈 뿐만 아니고 비명계가 이 상황에서 비명계든 무슨 계든 간에 여당 내도 마찬가지지만 야당 내에서 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정을 다시 정상화시키는데 국민을 안심시켜야 되는데 어떤 개인이나 특정 세력의 어떤 당리당략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뭐 행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절차를 밟거나 정치적인 행위를 한다면은 그건 국민들이 바로 알아봅니다. 그래서 한치의 당리당략적이나 뭐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정말로 국정이 바닥났고 정말로 다시 여러 가지 행해야 됐던 국정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특히 이 계엄을 해전을 했습니다만 다시 또 될 수도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는 정말 국민과 함께 국회 모두가 또 정치 세력 모두가 정말로 국민을 통합시킨다, 정치를 정상화시킨다는 오로지 그 생각만으로 매진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착실하게 밟아나갈 때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것이고, 이 과정을 누가 더 충실하게 밟느냐, 그 개인이든 정당이든 정치 세력이든 국민들이 나중에 평가해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계엄 상황실을 구성했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나면은 아마
어떻게 향후 전국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전국 상황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특집 4사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